25기 박시은이라고 하고요. 옛날에는 이제 세션 오면 그래도 거의 다 알았는데 이제는 모르는 얼굴이 대부분이네요. 세션을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회장이죠. 동현이랑 양동현 회장과 이제 오프라인 인베스트먼트 대표님이랑 인연이 닿아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됐고요. 종목을 이제 던져주셨어요. 일진 머티리얼즈를 이제 제시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3명이서 이제 분석을 했고요. 레포트를 쓰고 이제 향후 구독자들의 어떤 Q&A라든지 좀 추가적인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부분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되게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는데 좋은 대표님 만나서 되게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부터 일진 머티리얼즈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동박으로 세계대표 일진 머티리얼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첫 번째, 전방산업인 전기차와 2차 전지 산업의 고속 성장에 따른 동사의 수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2차 전지 소재 업체 내에서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성장이 담보가 된 율렉포일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 투자 포인트를 잡았고 2018년 기준 매출액 약 5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약 550억, 그리고 순이익 약 450억 정도 나고요. 시가총액은 2조 가량 되고 현재 주가 43,800원, 목표 주가 57,700원, 상승 여력 32%, 매수 의견 바이를 제시하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거고요. 먼저 기업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동박, 그러니까 일렉포일 제조업체입니다. 이 일렉포일이랑 동박이랑 같은 말이니까 혼용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 일렉포일은 기본적으로 수요차에 따라서 리튬이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와 PCB용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전자의 경우에 이제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뉘는데 각각 이제 ESS 그리고 전기차, 스마트폰으로 구분이 되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30년 동안 동박 사업에 집중해서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기존의 수익성이 열악했던 자회사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 17년에 거쳐서 상당 부분 정리를 했고 19년 2월 현재 기준 남아있는 동사의 자회사로는 일진건설과 일진유니스코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 말레이시아 법인이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법인 같은 경우에는 동사와 같이 동박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법인이고요. 앞에 말씀드린 건설과 유니스코 같은 경우에는 각각 토목과 그리고 유리, 창호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회사의 지분율은 100%이고요. 건설과 유니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연결 기준 매출이 35% 정도 되는데 이익단에서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35%는 이제 동박 산업, 본업인 동박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점점 그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다 이제 일렉포일 본업에 대해서 집중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역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일진그룹의 창업주인 허진규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1978년에 서울대와 기술연구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이제 일렉포일의 국산화를 목표로 이제 연구에 도전을 합니다. 기술 개발을 시작했는데 이제 기존의 일렉포일 하면은 기존의 강자는 일본 업체였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강자 일본 업체들에게 이제 실제로 현지에 건너가서 현지 업체들을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렉포일 제품이 뒤에 더 다루겠지만 그 제조 노하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첨가물이라든가 어떤 제조 공정 방식이 상당히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이 일본 업체들이 당연히 찾아오는 허진규 회장을 달가울 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운전박대도 많이 당하고 그랬는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허진규 회장이 일본 현지 업체 공장에 이제 인근에 있는 여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망원경으로 몰래 이제 공장 내부를 막 본다든지 공정 과정을 최대한 알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 야산에 가서 이제 막 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다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허진규 회장이 이제 각고한 노력과 불굴의 의지 끝에 처음으로 이제 1987년에 이제 일렉포일이 양산
앞서 처음으로 이제 제품 출시가 되는데요. 양산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 10년이 또 추가로 걸려서 결국에는 1997년에 본격적으로 일렉포일 제품이 양산이 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제 일본 제품과는 품질 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면서 가격은 약 30%가량이나 더 싼 동사의 일렉포일 제품이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이제 2010년 기준 2차 전지용 일렉포일에 있어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했고 이 1위는 지금까지도 유지 중입니다. 이제 동사의 주요 주주로는 허재명 씨가 53%가량 들고 있고 국민연금이 7%가 있습니다. 이제 허재명 씨는 일진그룹 창업주의 이제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2세 경영인이고 보수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업부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동사의 사업부는 크게 I2B 부문과 ICS 부문으로 나뉩니다. 말이 어려운데 I2B 부문은 2차 전지용 동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ICS는 PCB용 동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는 ICS 부분의 매출 비중이 되게 높았는데 최근 이제 전기차 및 2차 전지 전방사가 상당히 호황을 보임에 따라 2016년부터 I2B 매출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2018년 기준 약 70%가량이 I2B 부문에서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 비중은 점점 상승해서 2022년경에는 약 90% 가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제 I2B 사업분의 매출 비중은 소형 2차 전지양이 30%고 중대형 2차 전지양이 70%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로는 SDI 50%, BYD 20%, LG화학이 10%입니다. 한편 이제 에너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 사업부는 2010년 이후에 신설된 사업부로 2차 전지의 양극활 물질인 LMO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LMO는 2차 전지 특히 이제 전기차용 이제 양극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기존의 일렉포일로 확보해 놓은 전방 고객사들을 활용해서 기존의 영업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쪽에서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사업부는 전체 매출의 5%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LMO에 대한 추가 증설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I2B 부문이 사실 성장을 견인하는 일진 머티리얼즈의 핵심 부서라고 볼 수 있겠고 이 I2B 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렉포일, I2B 사업부의 일렉포일을 보기 앞서서 일렉포일은 원래 구리를 전기분해법으로 회전 드럼에 얇게 말아서 도금해서 이제 말아내는 방법으로 제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조 공정에 있어서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청정도인데요. 그 모기 한 마리 정도의 아주 작은 불순물이 그 수백만 미터 정도의 일렉포일 불량품을 낸다고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청정도 그리고 세밀한 기술력이 있어서 30년 이상의 업력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과 생산성을 확보했습니다. 일진의 일렉포일의 물성을 결정하는 첨가제는 이 일진의 영업 노하우이며 동사는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전방산업의 호호 조세와 더불어서 동사의 공급 물량은 지속적으로 확대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으로 I2B 제품의 원가와 판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박이라 함은 구리로 만든 얇은 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원가 개념이 구리 가격하고 연관이 되는데 구리라고 하면 미스터 쿠퍼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이제 글로벌 경기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사실 2016년 초부터 17년 말까지 세계 경기가 화랑이고 중국 경기도 좋으면서 이제 거의 70% 이상 급등을 했는데 작년 말이죠. 그리고 2018년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역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글로벌적으로 좀 유동성이 축소되고 중국 경기가 추가적으로 이제 침체되면서 이제 구리 가격이 상당 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2019년 2월 현재 지금 시점에서 구리 가격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각각 살펴볼 예정인데요.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구리 공급량의 약 절반가량을 소비하는 최대 소비국입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 따라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중국 경제가 2018년도에 6.5%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IMF가 올해 들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을 6.2%로 하향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중국 경기에 대해서 좀 전망에 대한 시각의 차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가 둔화된다는 의견에는 거의 이견이 없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과거에 이제 중국 경기가 급격하게 이제 둔화가 됐던 2011년부터 15년까지 구리 가격이 거의 60%가량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반면 이제 공급 측면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트렌드입니다. 일단은 구리 채굴량이 꾸준히 증가해서 94년 이후로 현재 대비 약 2배가량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구리 가격으로 구리 광산에서 거의 절반 이상가량의 이익 마진을 낼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 구리 광산이 아니라 금광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마진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마진이라면 19년 이후에도 지금과 같이 채굴을 지속적으로 늘릴 유인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 가격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하방 압력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쟁 기업들이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품에 있어서 좀 쇼티지는 당분간 좀 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 하락의 정도는 중국 경기에 의해서 좀 좌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사의 재무 분석입니다. 동사는 2015년부터 ICS 생산 설비를 I2B 생산 설비로 꾸준히 전환을 해왔습니다. 또한 16년도부터 부실 자회사들을 정리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했습니다.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공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현금성 자산이 약 1,800억 가량 되고, 재작년이죠. 2017년에 이제 유상증자를 약 2천억 원어치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이제 진행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요.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을 증설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증설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인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동박산업은 변동비 비중이 좀 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의 약 60% 그리고 전체 비용의 약 70%가량이 변동비인데, 이것을 감안하고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반영을 해보면 일단 영업 레버리지도는 좀 하락을 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지만 수익성이 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 20% 그리고 56%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생산 능력입니다. 네, 동사는 중형 2차 전지향 일렉포일에 맞춰서 I2B를 증설하고 ICS 시설을 I2B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I2B 사업부는 국내에서 22,000톤 연간, 그리고 말레이시아 1공장에서 10,000톤 가량을 총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형 IT형 설비는 6,000톤, 그리고 중형, 그러니까 전기차용 I2B 설비는 26,000톤으로 여전히 전기차용 일렉포일이 중심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 부지는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이 공장을 곧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지가 지금 총 5만 톤, 연간 5만 톤까지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오너가 좀 보수적으로 경영하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 그 10,000톤이 증설이 된 1공장, 그리고 지금 이제 2만 톤, 3만 톤, 4만 톤, 5만 톤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의 법인에 출자를 하는 방식으로 경영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6,000톤이고 SK 같은 경우는 향후 7만 톤까지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